오늘은 돈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아니 정확히는 금 얘기요. 여러분 이 에너지바가 몇 그램일까요? 보시면 여기 50g입니다. 50g. 이 50g짜리 에너지바 무게의 금값이 얼마 하는지 아세요? 무려 지금 시세로 720만원 정도 해요. 뉴스에서는 온스당 금값이 3,000달러가 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을 살 때 쓰는 무게 단위인 1트로이온스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31g 정도 됩니다. 이 31g 정도 되는 무게의 금이 무려 400만원을 넘는 거예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금값이 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어떻게 금값은 1년에 한 40% 가까이 뛸 수가 있었을까요? 금값이 최고가를 갱신했다고 뉴스에서 연일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런 뉴스들을 보다가 그런데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값이 왜 오르는지 아주 간단히 쉽게 살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 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금값부터 금 투자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것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금은 안전자산이다. 두 번째, 안전자산이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가치가 올라간다.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전제만 기억을 하고 금값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금값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 전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한다, 관세 전쟁이니 상호 관세니 부가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올해 초부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당선이 되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유럽 같은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붙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긴장감을 굉장히 고조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 간의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고 보복 관세가 시작이 되고, 이런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세계 경제가 교란이 됩니다. 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세가 뭐예요? 결국에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 거잖아요. 물건에 이렇게 세금이 붙어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은 안전자산이다. 이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손실을 피하려고 안전자산인 금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전제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는 건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 실제로 2018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또 있었는데요. 그때 금값이 1년 만에 18%나 올라갔었습니다. 결국 이런 관세 전쟁으로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금값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금값이 치솟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은행에 적금, 예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소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선 돈을 많이 끌었을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시장에도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 양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은 보통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버리면 이 금이랑 교환되는 대표적인 돈,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니까 물가는 올라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돈의 가치의 하락,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럼 한편으로 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금을 사면 이자를 주나요? 금 산다고 해서 이자가 한 푼이라도 붙냐? 안 붙어요. 붙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자는 안 붙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금을 삽니다. 왜요? 왜 살까요? 바로 금이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금 1온스 설명드렸어요. 한 30g 정도 되는 한 30g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의 금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정도 크기의 돈을 갖고 1920년대 정도로 돌아가 보자고요. 1920년대에도 요런 금 1온스 정도면 진짜 괜찮은 고급 양복을 하나 살 수가 있었어요. 지금 1온스 얼마 한다 그랬죠? 물론 금값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지금도 이 1온스 정도의 금이면 정말 괜찮은 양복 한 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해도 금이 가지는 구매력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돈의 가치도 낮아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데 뭐 어디에 예금하고 적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치가 유지되는 혹은 가치가 심지어 올라가는 금을 사둬야겠다라는 심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하니까 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치는 올라간다. 그리고 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면 금값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그냥 예금을 하느니 차라리 금을 사버리는 게 나은 선택지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쭉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그런 중론, 그런 분위기, 그런 견해가 시장의 금값을 올리는데 한몫을 한 겁니다. 금값이 된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각 나라의 이 중앙은행들이 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만 믿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고요. 우리는 이런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나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은 달러랑 다르게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막 날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모를 곤란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국가가 그런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을 막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앙은행은 한번 금을 매입을 하게 되면 장투를 해요. 그냥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는 금의 양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사는 거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금을 사들입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채굴된 금의 한 20%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금 시장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게 중앙은행입니다. 이런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금을 사들이게 되면서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치가 희소해지니까 금의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에너지바만한 금이 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금값이 왜 오르고 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왜 가치가 오르는지도 알았으니까 금을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 투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는 금을 현물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금은방에 가셔서 금을 구매하는 방식이고요. 뭐 배당소득세나 이런 게 붙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보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금도 현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재고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금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증권사에서 KRX 금 현물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이 계좌를 개설을 하면 금을 1g 단위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금 1g 가격은 한 14만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쓰는 증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래에셋을 가장 애용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들어가셔서 금 현물 계좌 개설하시고요. 금 현물 투자하는 곳 잘 못 찾으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통합 검색에 금 현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냥 주식 사듯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 투자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S&P 500처럼 금에도 여러분 ETF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에이스 KRX 금 현물,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이스 KRX 금 현물 이런 거는 국내에 상장된 ETF다 보니까 ISA 계좌를 활용을 해서 세금을 면제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도 KRX 금 현물 ETF를 조금 사뒀었는데 한창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반영돼야 되는 금값보다 금액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금현물 ETF가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고 해서 거의 지금 반영돼야 될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다 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사둘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판단을 좀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오래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목적으로 금을 매도하면서 물량이 풀리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또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금값이라는 게 아까 알려드린 원인 외에도 조금 더 복합적인 원인들이
요인들이 또 결합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금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본인의 저축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려해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투자를 하는 게 괜찮다고 조언을 많이들 합니다. 투자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차원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금값이 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금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알아봤습니다. 시장 경제가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깔쌈한 재테크하시길 바랍니다. 빵도였습니다. 안녕.